렉스턴 스포츠 쿨맨으로 시승 차량을 갈아탔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레나랑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짝 다른 것들을 보면은 소재들, 어제 탔었던 더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컬팅되어 있는 가죽들이 좀 많이 쓰였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저렴한 소재들이 쓰였어요. 도어 트림 쪽에 좀 푹신푹신한 그런 소재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레나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이 스포츠 모델에는 아이신즈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레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갔었는데 이 차량은 쌍용 시절 때부터 많이 사용하던 스텝트로닉 형태의 변속기가 들어가게 되고, SUV 모델에는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글 스위치처럼 옆에 까딱까딱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변속기상에서 한쪽 옆으로 내리쳐야지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우리 주차 브레이크가 SUV 모델에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잡아당기는 형태의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튜닝 페스티벌 때는 몰랐었던 부분인데, 이 인테리어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잖아요. 도어 트림에도 들어갔었거든요, SUV 모델은. 근데 이 스포츠 모델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안 됐네요. 스티어링 휠의 버튼 배열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 파워트레인에서 엔진은 동일한데 지금 미션이 6단 변속기로 바뀌었잖아요. 아무래도 RPM은 SUV 모델보다는 조금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정지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거의 2000rpm 언저리까지 조금 높게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NVH에 대한 대응은 조금은 약한 느낌은 있습니다. 진동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회전수를 높게 쓰다 보니까 연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스포츠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화물을 적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죠. 스포츠 쿨맨부터 ADAS 시스템이 적용돼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온오프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누르면 바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레인 센터링이 동시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레인 센터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법 괜찮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아니면 전방 차량이 빠져서 급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금 급하게 가속과 감속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차감적인 부분이 렉스턴 SUV 모델과는 가장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차량 후륜 서스펜션이 리지드 엑셀 방식의 5링크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그 파워리프 서스펜션이 적용이 안 된 모델이거든요.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적용한 모델은 적재할 수 있는 적재 중량이 700kg까지 늘어납니다. 조금 더 화물을 적재했을 때 용량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세팅인데, 그렇게 되면 승차감은 아무래도 좀 더 단단해지겠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그래도 조금 더 승용성을 띠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형 모델 자체가. 그래도 이 차량이 적재 중량 자체가 500kg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뒷부분에 짐이 실렸을 때 그것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서스펜션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행을 해보면은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다듬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뉴트럴한 성향에 가깝고, 특히 뒤에 있는 서스펜션에서 조금 더 충격을 전달해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뭐 충격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큰 충격을 전달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노면의 정보를 더 많이 SUV 모델 대비는 많이 전달해준다라고 할 뿐이지 승차감에 있어서 그렇게 해가 될 정도로 나쁜 느낌을 전달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차량 어제 SUV와 마찬가지로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고받아서 바로 탈 때와는 느낌이 좀 사뭇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롤이라든가 피칭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타겟층이나 그런 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와인딩 자체를 막 높은 속도로 막 공략하고 그러고 다니시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제 탔던 SUV와 스포츠 모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라고 하면은 확실히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이런 것들은 SUV 쪽의 성향이 맞긴 맞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노면의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전달해주고 뉴트럴한 성향을 훨씬 더 가지고 있는 스포츠의 서스펜션 세팅이 저는 더 마음에 들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픽업 트럭 시승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GMC 시에라, 포드, 레인저 뭐 해가지고 픽업 트럭 시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차량들에 비해서 승차감이 단단하진 않아요. 시에라도 약간은 단단한 성향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었고, 레인저 같은 경우에도 좀 단단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던 차량인데,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이 여태까지 탔었던 차량들을 생각하시면은 이 렉스턴의 승차감이 조금 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은 없느냐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부분 변경에 있어서 SUV 모델도 그렇고 이 스포츠 모델도 그렇고 결국에는 센터 디스플레이, 이것의 역할론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바뀐 게 사실은 이번 부분 변경에 있어서 핵심 변화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토레스 때도 지적이 됐었던 건데 몇 가지 좀 아직 수정이 안 된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앱 커넥티드 기능이 지원이 안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 이거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루빨리 구현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드리려면 음악을 잠깐 들어야 되거든요. 스티어링 휠에도 물론 이 버튼이 있어요. 볼륨을 줄이는 버튼이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지금 물리적 버튼도 없잖아요.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야지 볼륨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위에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이 차를 처음 타보는 사람은 무슨 수로 알아 이거를. 토레스 때도 지적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픽만 변화를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작은 변화 요소는 좀 빨리 개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한데 최근에 제가 탔었던 몇 대 차 중에서 오디오가 제일 안 좋거든요. 다 조금씩 뭉개져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토레스 신차 나왔을 때도 한번 여쭤봤어요. 오디오 브랜드와 같이 컬래버레이션 할 생각은 없냐라고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셨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것도 오디오 브랜드의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그냥 케이지 모빌리티 쪽에서 튜닝해서 넣은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올 하반기에 토레스 EVX, 토레스 기반의 전기차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기차,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에이다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게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거든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 들어보면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것들 그냥 OEM 오디오 있잖아요. 그거 들어봐도 성능 상당히 괜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는 소음이 적잖아요. 전기차에서는 오디오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도 오디오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이런데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토레스 EVX만이라도 좀 오디오 업체랑 같이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좀 수준이 괜찮은 오디오를 꼭 차량에다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 쿨맨을 쭉 타면서 느꼈던 거는, 이 차량이 나오기 전에 렉스턴 스포츠의 광고 문구가 그거였어요. 조선의 픽업이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썼는데, 외산 픽업 트럭과 비교했을 때 가장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좀 많이 넣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왜 많이 팔리는지 알겠다.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이 이 픽업 트럭을 만들어 온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무쏘 픽업 트럭부터 하면은 거진 20년 돼요. 이 짬바는 무시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게 되네요. 오프로드 주행을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은 당연히 SUV 모델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좀 더 깁니다. 대신에
전고 같은 경우에는 이 렉스턴 스포츠가 조금 더 높아요. 휠 베이스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고 전고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오프로딩에 들어갑니다. 지금 4륜 하이로 변경했고요. 계기판에 4륜 하이라고 뜨죠. 이런 흙길에서도 승차감이 안 좋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갈이 많이 깔려 있어서 상당히 차체가 많이 흔들리는 이런 도로를 주행 중인데, 차체에서 잡소리가 난다거나 그러는 부분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컵홀더에 있는 물이 흔들려 갖고 나는 소리예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푹 꺼지는 곳들이 좀 반복되는 곳이어서 바디에 비틀림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차체가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캐빈 따로 있고 베드 따로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드 쪽에 뒤틀림이 좀 느껴진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부분 변경해서 그 부분 역시 좀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도로를 주행해 봤을 때 딱히 베드 쪽에 뒤틀림이 따로 느껴진다라거나 그런 느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렉스턴 부분 변경에 있어서 고객의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또랑이 있어가지고 차가 좀 급격하게 쿵 하고 내려앉는 구간이었는데, 그런 구간에서도 적절한 이 바운스를 딱 주면서 되게 불편하지 않은 승차감을 만들어내네요. 롤 같은 경우에도 SUV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현저하게 적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코스인데 역방향으로 렉스턴을 tas습니다. SUV 모델. 확실히 오프로드에서도 SUV 모델의 승차감이 더욱 부드럽긴 하네요. 역시나 1500rpm을 유지해주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쿨맨을 타다가 이 차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바로 느껴지는 게 변속기가 달라지면서 파워트레인의 이런 느낌 자체를 상당히 운전자한테 부드럽게 전달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게 좀 부드럽게 포장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차량인데 둘의 운전 느낌은 사뭇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이 내는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지만 주행 질감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쿨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저희가 올라오는 길에 하부가 딱 한 번 긁힌 일이 있었거든요. 이 차량은 휠 베이스가 그보다는 짧기 때문에 하부가 걸릴 염려는 조금 덜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서스펜션의 느낌 자체를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을 한 편이기 때문에 노면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력 자체는 스포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이런 오프로드를 전문적으로 다니시고 차량 하부를 튜닝하고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렉스턴 스포츠를 타고 다니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틀에 걸쳐서 렉스턴 더 아레나와 렉스턴 스포츠 더 쿨맨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DMZ를 따라서 움직인다. 저희 어제 춘천에서 출발해서 어제 평화의 댐에서 1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성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이런 행사 기획은 KG 모빌리티 외에는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참신한 행사였고, 차량의 상품성도 그래도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상당히 좀 잘 발전시킨 느낌도 있고, 선택지에 있어 가지고 고려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현대기아의 그런 모델들과는 확실하게 좀 차별성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이라면은 한번 시승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픽업 트럭은 조금 놀랐어요. 최근에 수입산 픽업 트럭들 타봤었는데 그들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한국 사람들 취향에 좀 적합한 괜찮은 모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로 밥 벌어 먹고 싶은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